우리가 배울 행복의 기술, 오늘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으로 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실속 있는 무형의 유산, 즉 행복의 기술을 물려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음미하기와 몰입하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두 편을 통해 행복의 기술 세 번째, 현재를 즐기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까르페 디엠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들으시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으시고 저 또한 영화가 주는 묵직한 감동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영화로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나왔죠. 학교를 무대로 한 성장 영화의 고전이며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교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대표적인 명작으로 평가되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전통 있고 보수적인 명문 웰튼 고등학교에 이 학교 졸업생이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영어교사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키팅 선생님은 엄격한 학교 분위기에 맞지 않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시 평가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학생들에게 책을 찢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운동장으로 나가서 식구를 읊으면서 공을 차라고 얘기도 합니다. 키팅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와의 심한 갈등으로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 일로 학교는 키팅 선생님을 희생양 삼아 퇴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분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시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교실에 두고 건 자신의 짐을 찾으러 왔다가 나가는 키팅 선생님을 향하여 가장 소심했던 토트를 선두로 많은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던 마지막 장면 눈에 선하시죠? 대학 입시나 좋은 직장 같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인 학창시절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한 채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중요한 순간임을 일깨워주는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담은 핵심 경고인 까르페 디엠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오 캡틴 마이 캡틴과 또 까르페 디엠 모두 핫하게 유행어가 된 거 기억하시죠?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seize the day,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활용하라는 철학적 개념이나 생활 태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노세 젊어서 놀아 이런 완전 놀자주의적인 태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정감 있게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으로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같이 많이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이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둘 다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돕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두 개념 모두 현재의 순간을 중요시 여기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반면에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2013년 개봉된 영국 영화 어바웃 타임입니다. 줄거리는 남자 주인공 팀은 21세 성인이 되는 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가문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즉, 자기 집안 남자들은 예로부터 성인이 되는 순간 시간이동, 즉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워낙 숫기가 없어서 남들에게 얘기조차 잘 못 거는 남자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런던으로 가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능력,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죠. 예를 들면 어설픈 대사나 어색한 웃음은 다시 리와인드해서 수정하고 또 마음에 들었던 뜨거웠던 밤은 더욱 뜨겁게 리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그녀와의 사랑이 완벽해지는 반면에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팀은 고뇌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가 셋째 아이를 갖자라는 제안을 해냈을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 있는 현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미래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폐암은 젊은 시절부터 피워온 담배가 원인인 것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담배 피는 것을 끊는다면 아들인 팀과 딸 키캣의 존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 과거를 수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직전 아버지는 팀에게 사실은 자신이 매일 하루를 2번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항상 그 전날 느낀 것을 새롭게 느끼고 행복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팀도 이를 실천하며 새롭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죠. 하지만 팀은 셋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셋째 아이의 출산 직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별을 고한 후 어린 시절 아버지와 놀던 해변으로 잠시 돌아가 아버지와의 작별 시간을 가진 후 팀은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인생 역시 나날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주인공이 철없는 모태솔로에서 책임감 넘치는 가장으로 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이 더 이상은 시간여행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몰래 가르쳐 주셨던 행복의 비밀인 같은 날을 2번씩 사는 것 역시 주인공이 포기합니다. 대신에 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며 항상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의 행복의 비밀, 같은 날을 2번 사는 것이었죠. 그 이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까르페 디엠을 자체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까르페 디엠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살펴봤던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과 달리 우리는 아무리 과거 선택이 후회스럽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바꿀 수 없고 혹시라도 선택을 바꿀 수 있다 한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말에 걱정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죠. 즉 안 해도 좋을 걱정을 돈까지 주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결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스스로가 갇히고 맙니다. 또한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즉 우리가 버릇처럼 걱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걱정 속에 살고 있는지를 티베트 속담이 잘 나타내고 있죠. 걱정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염려라는 뜻의 어원은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쪼개지다, 마음이 조각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마음이 어제 사건 혹은 내일 일에 가 있어서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 쪼개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을 생생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마음, 또 조각난 마음을 갖고 사는 염려, 걱정은 바로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또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저자 어니 제이 젤렌스키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일. 그럼 몇 프로가 남나요? 꼴랑 4%가 남습니다. 오직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므로 10분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음 챙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은 나라고 착각하는데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본래의 나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각이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생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두려움과 욕망과 불안을 연료 삼아 지어내려는 이야기를 얼른 알아차려야만 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워러스님은 저서 당신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첫째 덕목은 깨어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음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여유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니 아는 만큼 전파하게 되고 가진 만큼 베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전할수록 많이 알게 되고 베풀수록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덕목이라고 합니다.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되 과거의 나쁜 기억은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경우 많잖아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미래를 숙고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되 목표를 향해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말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도록 하라는 뜻이죠. 흔히 중요한 일은 언제나 미래에 일어난다고 믿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중요한 일이 미래에만 있고 그래서 미래의 큰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즐거움은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지만 우리의 삶은 현재의 집합입니다. 행복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며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커다란 행복 덩어리보다는 지금의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를 쓴 최정호 박사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쿵우 팬더에서 어제는 역사가 되고 내일은 알 수 없지.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지 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명대사는 그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유명한 영어 격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하지만 출처가 어디든 간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선물 같은 명대사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활용하라는 까르페 디엠을 몸소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행복도 올리시고 물려줄 자산도 늘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나태주 시인의 시 선물 낭송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